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토트넘 팬들이 신났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고 다 물리쳤기 때문에 맨체스터는 빨강색도 파란색도 아닙니다. 맨체스터 is white. 맨체스터는 흰색이다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고, 막 토트넘 로고도 아니 여기 과르디올라 얹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토트넘 팬들이 즐거워할 만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과거 손흥민 선수의 투혼이 생각나는 비카리오의 상황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를 대표적으로 좀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장면이 토트넘 팬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기뻐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처참한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모습도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은 이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냈던 두 번째 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케인과 손흥민 조합을 손흥민과 메디슨이 완벽하게 좀 재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스날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뒤로 뛰어 들어가는 케인을 보고 패스를 주는 장면이 이제 오른쪽 장면이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돌아 뛰어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공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완벽한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케인에게 주고, 손흥민 선수가 또 메디슨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있고, 손흥민 선수의 볼을 받은 이제 현재 10번 그리고 이제 구 토트넘의 10번 이 두 선수가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케인은 아주 냅다 발사를 해버려가지고 가까운 쪽 포스트에 강력하게 위로 차버리는 정석 스트라이커적인 마무리를 보여줬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칩샷을 보여주면서 뭐 약간 이렇게 교활한 느낌의 메디슨의 장점을 좀 가득 살린 여우 같은 그런 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또 스타일이 좀 다른 10번의 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여하튼 아주 비슷한 타이밍에 도로 들어가는 동료 선수를 보면서 패스를 주는 이런 장면, 그리고 이게 골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토트넘 팬들의 큰 주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수비수들은 확실히 scared to death. 진짜 죽도록 무섭다. 뭐가 무섭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살짝 뭔가 발재간을 치고 그대로 뭔가 그 오른쪽이나 왼쪽 위 구석에다가 이 휘어 들어가는 그런 슈팅을 할까봐, 감아차는 그런 슈팅을 할까봐 너무 이제 무서운 나머지 모든 눈이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쏠려 있는 상황이다. 그쵸?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렇게 위협적인 공간에서 공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공간에서 박스 안쪽 요 귀퉁이에서 공을 잡으면은 야 이거 들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수비수로서는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주는 패스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둘 다 잉글리시 선수들이고 둘 다 10번이다. 잘했네. 굉장히 재밌는 비교다.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토트넘의 다양한 어떤 장면들에 대한 극찬이나, 최근에 또 클루셉스키에 대한 극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아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카리오 선수가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분 때 부상당한 게 아니라 60분간 뼈가 부러진 채로 경기를 했다. 이게 발목 뼈가 이제 부러진 상황이었는데 그 상태로 경기를 했다라는 게 밝혀진 것이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비카리오가 한 인터뷰를 보면은, 축구가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도전을 줄 때도 있는데, 에티하드 이 맨시티의 홈 경기장에서 나는 60분간 내 발목에 있는 뼈가 부러진 채로 뛰었고, 나는 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뭔가 좀 운이 좋았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에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한동안 팀에서 못 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은 토트넘 쪽에서도 우리가 뭔가 그 의료팀을 통해서 언제 훈련에 돌아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복귀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축구 관련된 이 기자들도 비카리오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빠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돌아오는 12월에 어마무시하게 토트넘의 경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카리오의 부재, 너무 크죠. 사실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비카리오가 막아낸 그 선방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비카리오가 부상당한 상태로 그렇게 했었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부상을 입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0분 때 상대방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제 그 부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은 야 FA로 데려올 수 있는 키퍼 누구 있냐 벌써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비카리오 뒤에 있는 키퍼는 이제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인데 포스터가 이제 등치도 크고 뭔가 선방도 할 줄 아는 그런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발밑이 비카리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약하고 그렇게 되면 토트넘이 이 상대방의 전방 압박의 대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당장 다음 경기부터 토트넘을 상대하는 다른 팀들은 토트넘 전방 압박하면은 저기 바로 뺏어낼 수도 있을 거다. 토트넘을 상대로 바로 높은 지점에서 공을 빼앗아서 슛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 프리 에이전트로 지금 나와 있는 키퍼 중에 뭐 눈에 띄는 선수 있을까요? 카리우스. 과거 리버풀에서 그 큰 실수를 하고 리버풀에서 떠나게 되었던 케일러 나바스 뭐 이런 이름들이 이제 좀 눈에 띄고요. 빅네임들은. 그 외에 이제 다른 선수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FA로 풀린다고 하면은 또 그럴 가능성이 높기도 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쇼텀으로 단기로나마 좀 데려올 만한 선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만 이번 경기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은 비카리오의 투혼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면은 또 과거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 빌라전에 이제 그 굉장히 이른 시간에 오른팔에 골절이 있었죠. 골절에 이제 재활이 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이때가 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비슷하게 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게 경기 중에 통증을 느꼈지만 너무 중요한 경기라서 팔 때문에 뛸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팀을 돕고 싶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비카리오가 아마 진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뭔가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그래도 내가 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싶었다. 모든 걸 다 던지고 싶었다. 내가 팀을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맨시티전이니까요. 아스톤 빌라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맨시티전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그리고 비카리오가 지금 느끼고 있을 어떤 책임감 그리고 이 부상으로 인한 어떤 막막함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또 손흥민 선수가 비카리오를 좀 더 잘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토트넘이 간만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오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비카리오의 부상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또 의적이라는 별명이 생겨버린 토트넘은 아주 옛날에 이제 리버풀이 그랬듯이 높은 팀들을 이기고 낮은 팀들에게 지고 뭔가 윗팀에게 승점을 가져와가지고 밑에 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행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과연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다음 달에는 토트넘이 어떤 선행을 할지 아니면 토트넘이 그대로 이 폼을 좀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카리오 선수가 아무쪼록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카리오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재활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발표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카리오의 부상 소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